네, 오늘은 최경희 원장님 모시고요. 네, 중앙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앙대, 굉장히 또 미래의 전통이 있는 학교잖아요. 네. 예전에 서라벌 얘기라고 네. 했었던 학교인데, 네, 중앙대 뭐 특징 또는 역사 뭐 이런 중앙대 미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중앙대학교 설립은 1918년 네. 유명신 박사께서 네네. 교육에 큰 뜻을 두시고 세운학교로 작년 2018년 개교 100주년이 되었고요. 네. 올해 101년이 되는 전통이 있는 학교입니다. 네네. 그리고 1973년 서라벌 예술대학은 중앙대학교가 인수하면서 예술과 디자인 부분에 많은 기여와 그렇죠. 네.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네. 현재는 서울 캠퍼스와 이제 안성 캠퍼스 두 개의 캠퍼스가 있으며 예술대학은 안성 캠퍼스에 있고요. 네. 우리 학생들이 희망하는 디자인 관련 학과들도 안성 캠퍼스에 있습니다. 네. 1970년대 이제 많은 대학들이 지방에 분교를 도는데 중앙대학교가 타 대학과 다른 점이 서울 캠퍼스에 있던 예술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네. 3분의 1 이상을 재학생을 안성 캠퍼스로 네. 이동시킨 좀 네. 특이한 학교입니다. 그때 참 말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렇죠. 네. 뭐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서 예전에 그 서라벌리 대회 그런 명성이나 이런 것들 약간 다소는 주춤을 한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워낙에 좋은 학교고 미래에 대한 그 규모나 역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인지도는 지금도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서울 캠퍼스하고 안성 캠퍼스 각각의 과 소개나 아니면 어떻게 아이들을 뽑는지 알아봐야 될 텐데 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일단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네. 공연, 영상, 창작 학부라고 있어요. 거기서 네. 문예 창작이 있고, 연극이 있고, 영화가 있고, 사진 무용이 있고, 저희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공간 연출 전공이 있어요. 연극영화과죠, 보니까. 네. 네. 그 공간 연출 전공에는 또 무대 디자인, 네. 조명 디자인, 프로덕션 디자인 네. 세 가지로 학생들이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성 캠퍼스 같은 경우는 미술학부, 네. 디자인학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술학부 같은 경우는 서양화, 동양화, 조속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학부에는 시각 디자인, 산업 네. 디자인, 공예 디자인, 실내환경 디자인, 패션 디자인이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중대 미대하면 이제 안성 캠퍼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네. 네. 서울에는 공간연출 네. 디자인과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서울 캠퍼스에 있는 공간 디자인과부터 한번 봐볼까요? 일단은 공간연출과의 수시나 정시나 어떻게 네. 아이들을 뽑나요? 공간 연출은 수시와 정시 두 가지로 나눠서 네. 학생을 네. 선발하고 있고요. 수시에서는 실기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기 전형에서는 학생들을 7명을 선발을 하는데 네. 다단계 형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단계에서 5배수의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 학생부 20%, 그 다음에 실기 80%를 보고요. 근데 여기서 학생부에서는 국어, 영어, 사회 과목을 보고요. 여기서 통과된 학생들이 이제 다시 실기 30%, 그 다음에 1단계 성적 70%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제 3명의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시에서는 10명의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능과 실기를 보는데 수능 40%, 그 다음에 실기 60%를 보고 있습니다. 네. 수능에서는 국어와 탐구 두 과목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서울 캠퍼스에 있는 공간연출 전공은 수시에서 10명 뽑고 정시에서 10명 이렇게 뽑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안성 캠퍼스에 있는 과나 모집 요강 이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안성 캠퍼스에서는 이제 수시에서는 실기원과 그 학생부 네. 교과, 그다음에 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세 가지로 네.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미술학부에서는 한국화, 서양화, 조소에서 각각 15명씩을 선발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디자인학부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공예에서 5명, 산업에서 5명, 시각에서 6명을 선발을 하고요. 네. 여기도 이제 서울 캠퍼스와 마찬가지로 다단계 형식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단계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형식이죠. 네. 1단계에서 20배수를 뽑는데 학생부로 100%를 뽑습니다. 네. 1단계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과목은 국어, 영어, 사회.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면 학생부 20과 네. 실기 80%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실내환경 디자인과와 패션과만
이 형식으로 뽑고 있습니다. 실내 환경에서 6명을 뽑고 있고요. 패션에서 5명을 선발하고 있는데 학생부만 뽑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부 70% 전형이 국어, 영어, 사회, 그리고 수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0%는 출결과 봉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해가지고 총 2개 합이 5가 나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국사는 4등급 이내가 나와야 합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실내 환경 디자인에서 10명을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패션에서 13명을 선발을 합니다. 근데 이건 모두 이제 서류 100% 전형인데, 네. 이 서류 전형에는 학생부가 들어가고요.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교사 추천서가 들어갑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중대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수시에 있는 교과, 종합, 그 다음에 실기 전형에 다 골고루 다 아이들을 뽑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골고루 나눠서 뽑는 부분은 다양한 이제 성향에 있는 아이들을 뽑기 위한 방법이니까 네. 이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시는 어떻게 아이들을 뽑나요? 마찬가지 실기나 뭐 네, 그렇죠. 실기 전형 있고 또 수능 전형 또 있나요? 네, 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실기형과 그다음에 수능 일반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수능으로 뽑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술학부에서는 한국과 서양화 조소해서 통합으로 15명을 뽑고요. 그다음에 디자인학부에서는 공예에서 27명, 네. 그다음에 산업디자인에서 25명, 그다음에 시각에서 24명, 그다음에 실내 환경과 패션에서 통합으로 15명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 60%와 네. 실기 40% 들어가는데요. 수능에서는 이제 국어와 탐구 2과목이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수능 일반에서는 실내 환경과 패션 디자인과에서만 선발을 하는데요. 네. 실내 환경 디자인에서 7명을 선발을 하고 패션에서 22명을 선발을 합니다. 네. 수능 100%가 들어가는데 여기 수능 과목에서는 국어 40, 수학 20, 탐구 40%가 들어갑니다. 네. 네, 수시에서 3가지 전형과 정시에서 2가지 전형.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 간소화의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5가지 전형 방법으로 아이들을 골고루 이제 뽑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아이들이 중대하면 뭐 다른 학교들처럼 뭐 한두 가지 전형이면 내가 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못 가게 되는데 중대는 이제 내가 누릴 수 있는 전형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고 하면 되게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대가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거리가 좀 있지만 서울권에 있는 아이들이나 뭐 경기도권 아이들, 뭐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뭐 인접하게 갈 수 있는 지역이 그래도 통학이 가능한 지역인데 경쟁률이 그럼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네, 아소키버스 수시 경쟁률 같은 경우는요, 이제 네. 실기형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데요. 디자인학부에서는 이번에 이제 공예, 산업, 시각에서 통합으로 23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31.13대1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에서 실내학용에서 6명, 패션에서 5명을 선발을 했는데 네. 7.13대1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환경 디자인에서 10명을 선발했는데 11.45대1이 나왔고 네. 패션 디자인에서 13명을 선발했는데 11.92대1이 나왔습니다. 네, 아소캠퍼스 가군의 그 네. 정시 경쟁률 같은 경우는 네. 실기형과 수능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학부에서는 공예에서 27명을 선발을 하는데 8.35대1이 나왔고 네. 산업 디자인에서 25명을 선발하는데 5.92대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각에서 24명을 선발하는데 산업과 동일하게 5.92대1이 나왔고요. 네. 실내 환경에서는 패션과 통합을 15명을 뽑는데 실내 환경에서는 5.8대1, 패션에서는 6.4대1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 일반에서 실내 환경 디자인에서는 7명을 선발하는데 6.13대1, 패션에서 22명을 선발하는데 4.92대1이 나왔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 수시에 비해서는 정시에서 조금 낮은 경쟁률이 아무래도 강군의 주요 대학교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분산이 많이 되겠죠. 네. 이제 실기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서울 캠퍼스인 공간역시 전공 같은 경우는 소멸고잖아요. 네네.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중대 공간 노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실기 시험으로 이제 소묘와 구술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묘 시험은 이제 주어진 상황 또는 이제 주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시험이고요. 170%입니다. 네. 그리고 구술은 전공 분야에 대한 이제 학생들의 기본적인 이해도를 테스트하는 시험으로요. 100점 비율은 30%입니다. 네. 그래서 전에 이제 그 2019년도에 그 수시에서 이상의 그 지팡이와 역사 중 일부가 나왔는데 네. 이제 보통 학생들이 이제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이제 시각적으로 또는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그 느낌을 한 장면 또는 네. 오버랩을 해가지고 자신의 표현력을 최대한 나타내는 시험입니다. 네. 아무래도 공간연출 전공이기 때문에 네. 극적인 화면을 연출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아이들이 풀어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겠죠. 네, 중요합니다. 네. 글을 읽고 독해해서 그거를 이제 연출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나는 뭐 실기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학생들이 보통 본인이 이제 그리고 싶어하는,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내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에서 폭넓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네. 조금 더그 학생들이 재밌어요. 적용화되어 있는 것보다는 다소 이런 내용들로 수업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좀 아이들이 수업하기도 예비한 때부터 되게 재밌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중대 안성 캠퍼스는 실기 과목이 기초 디자인이잖아요. 네네. 가장 대표적인 학교들 중에 하나인데, 네. 되게 이제 실기 경향이라든가 주제라든가 작년 주제, 트렌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죠. 중대는 약간의 그 주제 패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체물이 2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평면적인 분량 이런 네. 것들이 이제 1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각 디자인과를 보면 그 한 단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투명 플라스틱 포크, 그다음에 내부가 비는 원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생들이 유리했고요. 소재를 한눈에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림과 그 다양한 방향성, 그다음에 비례미와 그다음에 질감에 대한 특징, 그다음에 포크에 대한 투명성과 굴절의 효과, 그다음에 검은색, 그러니까 한자와 도형이 블랙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런 효과를 극대화해서 잘 나타낸 그림들이 유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안경과 양파, 네. 그다음에 알파벳 R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소재에 대한 질감과 공간감이 잘 나타날 수 있는 화면 구성과 안경이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반사체와 네.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유리에서 나타내는 반사체의 변화를 평면과 입체로 깊게 잘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자연물인 양파가 사실적으로 표현된 그림들이 네. 유리했습니다. 네. 공예과에서는 이제 우산과 수정 테이프, 그다음에 패턴지가 나왔는데요. 강렬하고 조형성 있는 화면 배치가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투명 수정 테이프에서 보이시는 형태를 정확하게 그 잘 비춰지는 모양으로 나타내야 했고요. 그다음에 우산의 공간 활용도 채점이 좀 관건이었습니다. 패션 디자인에서는 그 모래시계와 매듭끈은 이제 전통 장신구에 있는 매듭끈인데요. 그거와 재활용 표지판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장신구의 표현력과 이제 재활용 표지판의 반복 이미지와 네. 그다음에 모래시계의 그 반복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재밌게 연출했는지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네. 실내 환경에서는 오카리나와 음표, 화선지가 나왔는데, 오카리나와 음악이 읽은 이제 음표의 관련성 있는 화면 구성 요소가 중요했고요. 평면적인 화선지를 어떤 식으로 연출했는지도 평가 요소에 작용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큰 그 과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네, 각 전공별로 또 과별로 또 실기 주제를 이제 짚어봤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제일 궁금한 건 아무래도 이제 커트라인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평균 합격자 등급이 또 어떻게 되는지, 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국어 50%와 네. 탐구 50%가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한국사와 영어가 가산점을 부여받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다양하게 중앙대는 좀 복잡하게 네.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간 연출은 국어는 표준 점수가 반영됩니다. 네. 탐구는 자체 표준이 반영됩니다. 네. 그다음에 디자인 학부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 플러스 변환 표준 점수가 반영됩니다. 그래서 공간 연출 같은 경우는 그 합격선이 보통 2등급에서 2.5등급, 3등급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산업 디자인 같은 경우는 상위권 학생들이 2.5등급, 네. 그다음에 평균 3등급 정도. 이제 높은 거죠. 네. 시각 디자인 같은 경우도 2.5에서 평균 3등급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예 디자인 같은 경우가 산업과 시각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네. 그래서 3.5등급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평균 3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실내 환경과 패션에서도 4등급 대학생이 합격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수능 성적이 이제 실기에 이제 좌우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실기력이 좋은 상위권, 그러니까 A권의 학생들은 4등급 선에 있어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기력이 조금 부족하다면 성적이 아주 높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자, 그 평균 합격자 등급에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공원 연출 디자인과는 아무래도 소멸을 보기 때문에 같이 연동되는 학교들이 고대나 이대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 전형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성적권이 굉장히 조금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성적이 확실히 좀 높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기초 디자인을 하는 이제 안성 캠퍼스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인 중대 인지도도 있고 네. 또 이제 가군에 이제 엄밀히 따지면 여대들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선택의 폭이 좀 적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 또 성적 커트라인이 좀 높게 나오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각 대학들이 2021학년도 변화되는 전형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서울대, 이대, 뭐 고대 주요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 발표가 돼 있고 생각보다 좀 폭넓게 크게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수시에서 뽑던 학교들이 이대나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정시로 뽑고 그렇죠. 고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올인해서 뽑았는데 수시에 또 여자 3명 학생들이 학생 종합전형을 뽑고 하는데 중대도 변화가 좀 있나요? 네, 2021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에서 중앙대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제 고2부터 네. 적용이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의 변화와 네. 그다음에 국어의 가산점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한국사는 전가독이라고요. 그래서 영어 등급 간의 차이도 이제 줄어서 네. 가산점에 대한 변별력이 조금은 약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성적이 낮은 학생으로서는 조금이나마 영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중대가 좀 이렇게 영어 변별력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네. 가산점 규모도 좀 큰 편이고. 네. 근데 이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완화됐다 이렇게 봐야 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모집 인원 변화도 있다라고. 네, 모집 인원 변화가 있습니다. 네. 미술학부 같은 경우는 각 과마다 서양화, 동양화 조소에서 네. 5명씩 감축이 됐고요. 그다음에 디자인학부에서는 전체적인 인원은 동일하고요. 네. 과별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과 시각에서 30명에서 3명이 추가돼 33명을 네. 뽑고요. 그다음에 공예에서는 한 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0명을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내환경에서도 한 2명, 3명이 줄어서 27명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의 학령 인구가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정원 감축은 모든 대학에 약간 좀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순수 계열이 조금 전체적으로 이제 5명씩 과별로 빠진 게 좀 아쉽네요. 네. 디자인 계열에도 아무래도 시각이나 산업 디자인과 네.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쪽의 비중은 조금 높은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2020학년도하고 이제 거의 유사하게 나머지 내용들은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중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또 중대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중대를 다니실 때 아는 기억들이 있을 텐데 어떤 학생들이 후배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실함이 늘어나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고등학교 때보다도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또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노력과 끈기가 있는 그런 학생들이 분명히 대학을 가서도 그다음에 후에 졸업을 해서도 분명히 필요한 학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죠. 네. 여튼 올해도 이제 중대에 또 많은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는 만큼 또 열심히 교육 잘 해주셔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어떻게 보면 중대가 전형이 많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설명이 되게 많았는데 굉장히 차분한 목소리로 진행을 잘 해주시고 설명을 잘 해주셔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